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해운대도 있고 뭐 양양에 서핑하는 데도 있고 정말 무더운 여름 해수욕을 하면서 많이 즐기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여름 휴가철에 무덥다 보니까 좀 노출도 많아지고 또 남녀 간에 이렇게 즉석 만남 자리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성범죄 또는 성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실제로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범죄가 아닌데 성범죄로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휴가철이 끝나자마자 정말 우리 사무실에 성범죄로 인한 상담이 쇄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성범죄죠.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강제추행죄 얼마나 무거운지도 아시나요? 강제추행죄는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강제추행 자체를 기습추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자기 만졌다, 이런 것도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뭐 지하철 강제추행, 버스 강제추행, 길거리 강제추행, 뭐 공원 강제추행, 뭐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 강제추행이냐 아니면 부딪힌 것이냐, 뭐 이것이 실무상 가장 쟁점이 많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죄는 그야말로 강제로 상대방을 추행, 즉 약간 성적인 목적으로 약간 만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성적인 목적이 없이 만진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면 강제추행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지하철에서 내가 막 걸어가다가 상대방과 부딪혔다. 그런데 하필이면 은밀한 부위이다.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도 실제로 문제가 돼서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알아두셔야 될게요. 강제추행은 과실범이 아닙니다. 고의범이어야 해요. 사람을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런 의사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게 과실로 부딪힌 것이다 라는 점만 주장 입증이 되면 무죄도 선고됩니다. 또한 이제 강제추행 피해자, 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일부러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막상 그 행위를 재현을 해보니까 강제추행 행위의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사로서 판결했던 사안 중에서도요, 피해자의 주장을 아무리 재현을 해보아도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이렇게 만져서 추행할 수 있는 자세나 위치 등에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다투려면요, 어떠한 포인트로 그 사안에서 주장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내가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 과실로 부딪혔다 라든지 또는 강제추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그런 물리적 거리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인데요. 이게 바로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한 이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건데요. 항거불능은요, 상대방이 뭐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취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등을 말합니다. 또 잠이 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도 포함을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항거불능은요, 심실상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이런 겁니다. 의사가 자신을 신뢰한 환자에게 치료를 가장해서 항의를 올려보세요. 그럼 환자는 진찰하는 줄 알고 올리잖아요. 그때 추행을 하는, 이렇게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를 준강간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판례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를 들고 있어요. 교회 노회장이요, 교회 여신도들에게요 간음 추행을 했는데요. 이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이 필요한데요.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변론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과 하룻밤을 보내면 모두 이제 준강간, 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다른 성범죄보다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정말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미수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완전히 범하여지지 않고 시도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뜻인데요. 미수범은 어떻게 처벌할까요?
미수범은 그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경 규정이라서 판사가 감경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야지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 같은 게 있어요. 중지미수는 그야말로 자의로 중지한 걸 말하고요. 장애미수는 옆집, 이웃집 주민이 그걸 보고 저지를 했다라던가 이런 경우고요. 불능미수는 애초부터 기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걸 말을 하는데요. 판사는 미수범이라고 모두 감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또 중지미수라고 해서 모두 감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감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 준강간죄 등에 해당하고 감경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